저한테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황장수가 요즘은 뭐 방송 출연 정지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방송 뭐에서 뭐 양비론 뭐 야당 여당을 뭐 5대5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보수주의자고 새누리당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새누리당이라고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현재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는 정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안 바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와야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안 하냐. 제가 정치하려면 새누리당 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근처에 안 갔습니다. 왜? 저런 당에는 못 간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자, 180석 200석 이긴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배부른 이야기들 하고요. 나눠 먹자고 그냥 슬금슬금 고민도 안 하고요. 상향식 경선 무슨 7대3의 안심번호 국민 경선 운운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찌 됐습니까? 지금 이제 야당이 통합을 시동을 걸었습니다. 야권 통합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한 것은 유령당은 그렇게 빨리 정리하라. 그 다음에 안심번호 국민 경선인가 하는 게 문재인이나 친노가 하는 방식이 새누리당에는 맞지 않고 그 안에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요. 이거 고민도 안 하고 밀고 왔고 친박 비박할 것 없이 뭐 당의 공천특별기구에서 룰을 합의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요. 뒤늦게서 진박 마케팅하고 다니다 갑자기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와서 이제 뭐 공천개혁하겠다. 뭐 하향식으로 전략공천 뭐 우선 추천 제도 도입하겠다. 이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쌈박질하다가 이제는 40명의 살생부 운운하면서 대표가 나서서 사단을 벌렸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뭐 이한국 공관위원장한테 권한이 넘어가서 이한국 공관위원장이 이제 광역단체에 한 5명까지 우선 추천을 할 수 있겠다. 우선 추천 범위를 늘렸다. 그리고 당의 지지율보다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 우선적으로 자르는데 검토를 하겠다. 또 더 나아가서 현저하게 뛰어난 어떤 지지율을 가진 사람, 거물, 또 당의 지지율보다 많이 높은 사람, 또 분구되거나 통폐합되거나 해서 신설되는 지역구. 그래서 그런 데는 지금까지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우선 추천 전략 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너무 바빠서 경선을 할 수 없을 지역구 이런 데도 우선 추천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우선 추천 쪽으로 힘이 실린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그러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엄청 사단을 만들 거다. 절대로 호락호락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집에 안 간다. 이러니까 책임 당원, 그 다음에 일반 당원 명부를 이렇게 당협위원장들, 예비 후보들한테 넘겨줬습니다. 근데 당협위원장들은 뭐 이거 조사할 리도 없고요. 문제가 있다는 걸. 예비 후보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총 예비 후보들 중에서 252명이 138개 선거구에 당으로 보고를 했는데 유권자와 직접 통화를 한 사람은 263명입니다. 그 중에서 96%에 해당되는 252명이 당원 명부에 문제가 있더라. 이 당원 명부로는 경선을 못한다고 당에 보고를 했습니다. 울산 북구에서는 3,538건의 문자를 보냈는데 1,078건이 전송 실패로 나오고 창원에서는 지난 7, 8일 2달 동안에 당원이 800명에서 1,900명으로 급증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곳곳에 다 있더라는 겁니다. 광진을에서는 당원 명부 825명 중 해당 지역구에 살지 않는다는 주소 불일치가 255명, 비당원 61명, 결변 87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책임 당원만을 대상으로 전화를 돌렸을 때 통화가 이루어져 실제 당원으로 확인된 숫자가 337명 중 128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자, 이래 가지고 경선을 어떻게 치르느냐라고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문제가 제기된 선거구는 경기도가 33곳, 서울이 28곳, 경남 12곳, 경북, 부산 11곳, 대구, 인천 각 8곳이었답니다. 자, 유령 당원 문제가 보편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의 대표나 사무총장은 지난 1월 31일 날 대전 뭡니까? 대전에서 터졌죠. 예비후보들 4명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 지역구에 또 도당에 해보니까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 했고 이번에도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조사해봤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왜 이 지경이 될 때 지금 총선을 갖다가 이제 한 40일 남겨놓고 이 문제를 몰랐느냐는 겁니다. 저는 친박 비박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게 40일 남겨놓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진짜로 물갈이를 하려고 하고 정말로 상향식 경선을 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이 문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룰을 갖다가 만들 때 유령 당원이 일반 당원이나 책임 당원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가 되는 책임 당원 30%는 아예 엉터리고 그럼 30%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70% 국민도 결국 이런 사람들이 다 할 건데 그 국민을 하나 안심번호 비밀 이 국민 경선도 결국은 엉터리다. 그래서 상식 공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고. 그때 단 한 명이라도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저는 제가 이거 몇 달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마지막에 터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요. 다들 입 닫고 있다가 제가 예비 후보들한테 당원과 그 다음에 책임 당원 명부를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다 확인될 거다. 예비 후보들이 가장 잘 잡을 거다. 90% 이상이 문제가 생길 거였는데 딱 96%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지경이 올 때까지 정말 새누리당의 현역이나 당협위원장들은 기득권에 의해가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해먹고 싶은 욕심에 그랬다 칩시다. 뭐 그 사람들은 기득권이고 한마디로 물갈이 대상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물갈이 하겠다고 나선 예비 후보들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말 한마디 안 하다가 이제서 이제 당에서 조사를 하라고 공관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96%가 문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뭐였을까요? 이제는 이래도 저래도 상향식을 했을 때는 자기들 당선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제는 보고하자. 중앙당에서도 권력이 이한구 위원장한테 넘어갔고 친박이 주도권을 쥔 것 같다. 그러니까 보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관련돼서 자기 생사가 달린 문제에도 한마디로 정의롭게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로 가면 앞으로 일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기성의 정치인들을 물갈이 하자면 이런 물갈이를 하는 사람은 기성의 물에 있던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 자체가 흙탕인데 기존의 금붕어들이 오염됐다고 해서 드러내고 새 금붕어를 넣으면 그 흙탕물에 들어간 새 금붕어가 신선한 금붕어입니까? 똑같은 금붕어예요. 흙탕물 넣고 그냥 이 금붕어 빼고 저 금붕어 넣는 겁니다. 이것이 새누리당의 지금 한계이자 문제입니다. 어떻게 단 한 명도 양심적으로 내 당락을 떠나서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 좀 하고 싶은 부분은 뭔가 하면 정말로 새누리당이 소수자를 대변하는가. 지금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소수자를 갖다 대변하는 우선 추천을 많이 확보하겠다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새누리당의 77%가 기득권 금수저 상류층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도요. 정치판에서 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새누리당하고 관계없이 기득권도 아니면서 소수자를 대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우리나라의 직업이 변호사, 의사, 뭐 고위관료, 장성, 교수, 연구원 이런 사람들 합쳐봤자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럼 새누리당은 그쪽을 대변하는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중산층과 서민과 노동자와 농민을 청년 백수를 대변하는 사람 몇 명이 있습니까? 새누리당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과연 오늘날 현장에서 신음하는 청년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노인층의 빈곤을 대변하는 사람 몇 명이 있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 몇 명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물갈이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새누리당에 비판적인 사람을요. 새누리당은 넣어요. 이번 총선도 이기고 대선에 재집권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철저하게 자기들만의 벽을 쌓으면서 그 속에서 순치된 사람만을 넣었다 뺐다 합니다. 어항에 들어있는 금붕어가 이미 흙탕물 때문에 어떤 금붕어를 빼고 새 금붕어를 넣어도 다 오염된 금붕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새누리당의 한계라는 겁니다. 자, 야권이 지금 통합하고
또 무슨 경제 실정 공격하고 이래 놓을 때 새누리당은 뭘로 버티겠습니까? 새누리당 고민 잘 하시기 바랍니다.